네, 슈팅스탁 2부 주식설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단타장인 전문가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설전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들었는데 전문가님 오늘 생일이시라고 생일이신데 이렇게 방송하러 또 열심히 와주셨고 오늘도 한번 축하드리고 방송 감사합니다.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생일인 만큼 아낌없이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 선물을. 선물 같은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주목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죠. 이 시장의 예상대로 0.2%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차는 최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3%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썰전이죠. 그동안 기다렸던 큰 이벤트였던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이제 지금 그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무섭게. 저도 지금 이제 항상 또 이제 증시가 요 정도 상황이 많이 되면은 좀 뭐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좀 안 좋은 소리인가요? 네, 오늘 이제 지금도 좀 들려요. 잘 안 들리시나요? 전 안 들리는데 알려주실까요? 네.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긴장했는데 돈이 들어온다. 네. 그래서 이 머니의 소리가 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돈 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밀당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지금 이 돈 들어온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빅쇼트였나요? 그 영화에서 그때 PT 장면을 할 때 말 그대로 시장 하방 베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 투자하라고 모아놓고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하면서 인용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영화를 안 봐서 몰랐네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반대 극부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뭐 이제 무너지는 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양상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또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에서 돈을 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지금 뭐 정말 뭐 베팅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아주 간단한 로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생각보다 좀 이제 복잡한 로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는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이제 좀 긴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직전에는 0.5%포인트였고 그전에 0.75%포인트였습니다.
4번 연속으로 0.75%포인트를 인상하다가 0.5%포인트로 인상했고 그다음 이번엔 0.25%포인트. 다시 말해서 3단계 올리고 3단계 올리고 3단계 올리고 4번 연속 3단계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 2단계 올리고 그다음 이번에는 1단계를 올린 거예요. 다음번에는 2단계를 올릴까요? 1단계를 올릴까요? 제가 봤을 땐 다시 2단계를 올리는 방향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1단계 내지 혹은 이제 동결의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동결로 간다는 건 결국 다시 또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번에 연준에서 파월의 발언을 살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긴축을 심하게 하진 않겠다라는 걸 시사하긴 했습니다. 뭐 디스인플레이션 앞전 방송 보니까 그 단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어에도 많이 좀 시사를 해줬던 것이고 결국에는 파월의 입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CPI가 뭐 6%였나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이 선진국들 경제 성장 보면 뭐 2% 중반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성장했다 3% 4% 가면 굉장히 성장 잘했다 이러는데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또 금리를 책정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5, 6%대 CPI가 잡히게 되면은 그 정도 성장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성장률이 나오기가 어렵죠. 침체만 안 나와도 다행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정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침체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계속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물가보다 이 연준이라든지 이 기준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가가 아닙니다. 그럼 뭘 무서워하느냐? 침체를 가장 많이 무서워해요. 침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동안 쌓았던 건 도미노처럼 시장을 박살내면서 경제 체제를 완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침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 지위 1위 국으로서의 자리가 말 그대로 이런 침체를 기회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경쟁 국가들에게 좀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지 간에 침체를 가장 무서워한다. 그리고 그걸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때로는 침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재편을 하고 새판짜기를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침체를 유도한다라고 볼지는 우리가 그 내막까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침체를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가 아직은 가시화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가시화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물가를 잡는 것도 물가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신 뭘 무서워하냐면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침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게 무너질 때도 깊게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난 쇼크가 온다라고 해서 미리 이거를 깎아주는 거예요. 양털 깎게 한다는 표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침체가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침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침체가 오지 않았다. 뭐 지금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놔두면 나중에 침체가 엄청 심해지니까 좀 미리 매를 맞자는 겁니다. 뭐 약하게 이제 조금 매를 맞고 침체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에서 살짝 침체를 찍먹하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대로 놔두면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정말 침체로 크게 올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기준금리는 이제 기조 자체도 올리는 속도도 완만하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처음 먹을 땐 굉장히 빠르게 먹고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는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 음식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많이 못 먹겠거든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려도 됩니다. 막 제로금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거의 5%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네. 배가 꽉 차 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올리기는 부담스럽고 경제 성장을 그럼 5% 내지 6%를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만약에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빨리 피벗을 해서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침체라는 쇼크가 실제로 오게 되면 시장이 발작성 급락을 보여줄 겁니다. 20년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경험하셨죠? 이번에는 질병발 급락이 아니라 침체발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뇌관이 처음 터지는 게 일본에서부터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많이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두고 봐야 될 만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상단에 다다르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피벗을 우리가 아직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기대해 볼 만한 초기 단계에 오기 시작했다. 올 연말쯤 돼서는 그런 부분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만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경기가 회복될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 순환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또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조언을 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 기분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완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고 그 안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인 침체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이 3월과 5월 연준 회의에서도 한 단계 정도 인상할 수는 있지만 물가가 잡히면 피벗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또 연말 정도에쯤에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경기 민감주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쭉 계속해서 공공요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지금 현재 뭐 전기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네, 가스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죠. 야, 뭐 1인 가구신가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체감이 이제 팍팍 그쵸, 오잖아요. 그쵸, 어머나 이렇게. 네, 왜냐면 이제 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몰라요. 부모님이 같이 관리를 일반적으로 직접 하시니까 네. 잘 모르는데 이제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혼자 1인 맞아요. 가정이 되면 야, 이거가 현실이 네. 와닿습니다. 별로 안 틀은 것 같은데 왜 저번 달보다 많이 나왔지? 그렇죠. 네. 똑같은데 뭐 사실 이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뭐 전기세나 이런 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전기세가 올랐다고 보시면 어렵다. 근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제로금리로 푼 돈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시 금리를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돈의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즉각적으로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또 잡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네.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치솟기 때문에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뭐 유연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강 만들고 시멘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뭐 석유, 그다음에 뭐 유연탄, 석탄 이런 것들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기요금 쇼크도 있겠지만 뭐 유연탄도 가격이 엄청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철광석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참 아이러니한 게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철강주들 굉장히 잘 갔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철광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는 그 뒤 이면에 철광석 수요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많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철강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네. 거니까 결국 이게 원자재로 전가된 게 수요가 뒷받침된 거기 때문에 이 전가가 됐던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강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사치품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TV 네. 이런 아니면은 뭐 인프라나. 그렇죠. 요새는 또 이제 뭐 비스포크라고 해가지고 네. 가전에 컬러도 입히잖아요. 네. 컬러 강판 이런 거 다 뭘까요? 철강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가전제품 안 사고 이러니까.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죠. 그렇죠.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쓰긴 해야 돼요. 네. 네, 없이 살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기본적인 거라.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식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신라면 가격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던가요? 안 내려가죠. 그렇죠. 우리 신라면, 뭐 진라면, 짜파게티 정말 저도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요가 왔는데 네. 요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올라간 그런 식품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과자도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과자는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곡물 네. 가격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를 제품 가격에 전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절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죠?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죠. 그렇죠. 기업은 돈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전가를 시키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멘트 기업들, 뭐 철강 기업들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단가에 전가를 시킵니다. 철강석이나 뭐 이런 전기세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런 전기요금 상승 여파로 시멘트나 굴뚝 기업들 실적을 발목을 잡는다고 엄청 겁을 줘요. 네. 막 적자 터진다, 난리 난다 이래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막 네. 지금 시멘트 찍으라니 단타장인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막 적자 볼 것 같고 무서운데. 근데 왜 이걸 이럴 때 찍어야 되냐면 앞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명히 네.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거든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온 것도 참다 못 참아서 가격 올린다는 거예요. 네. 시멘트랑 철강 업계가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비싸긴 해요, 솔직히. 네. 싸지 않습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거지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비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 유연탄 가격 떨어진다고 시멘트나 네. 유연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시멘트 쪽이거든요. 네. 시멘트 업체들이 지금 계속 단가 올리고 있는데 낮추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가격 인상은 네.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5,000원으로 뭐 7,000원, 8,000원으로 올라간 짜장면은 네. 1,500원으로 회귀할 수 없어요. 그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식품이나 이런 철강, 시멘트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제품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 기업들이 정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러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전가를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볼멘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러면 뭐 철강석, 유연탄 그런 거 가격 안정되면 다시 단가 낮출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올리냐 그러는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라면 가격 올라간 거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건 이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단가를 올리면 이렇게 가격을 무슨 원자재처럼 들쭉날쭉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이 물가나 가격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가격을 올리는데도 엄청난 심사숙고가 필요해요. 이 저항도 엄청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한번 뛸 때,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 그때 단가를 올립니다. 식품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네. 그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가를 올린 이후에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단가 올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나중내 소리가 나와요. 이런 업계에서.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무서워요. 근데 이럴 때 나중내 하면서 못 버티고 단가 올린다고 할 때 투자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이후에 다시 긴축으로 가니까 또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큰 틀로서 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저는 철강석 가격도 요새 구리 가격도 밀어 올리고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측면을 불러올 거라고 보는 게 그럼 누가 사겠냐? 지금 글로벌적인 세판짜기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념의 갈등으로 중국 견제를 하는 측면에서 중국 왕따시키기 하고 있죠. 치포 동맹도 뭐예요? 중국 왕따시키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도 지금 계속 배척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틀로 크게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판짜기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공장들 다 철수시키고 있어요. 미국이든 네. 우리나라든.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미국 눈치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굳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우리 중국에서도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야 중국이랑 미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면 어디 선택해야 될까요? 중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미국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희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념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같이 묶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대만 같은 국가들. 네. 그래서 대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중국이. 저기 우리 속국이다. 대만 우리 거다. 하는데
미국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견제가 들어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쇠판짜기. 그래서 공장도 베트남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서 베트남도 쇠판짜기. 이게 모든 전 세계가 지금 쇠판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니 신수도, 인도네시아, 네옴시티, 그린 뉴딜 다 이게 뭘까요? 인프라 정책이에요. 쇠판짜기를 한다는 건 도로 다시 깔고 이런 기반 시설들을 완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구리나 이런 철강 수요가 올라갑니다. 네. 시멘트 수요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프라 수혜를 받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비용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시멘트 재지나 이런 굴뚝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타격을 받아도 결국 소비자에게 이 물건으로 전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종목 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좀 대응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추가로 중국을 배척하는 좀 각국의 행보와 함께 인프라 정책과 함께 쇠판짜기가 나타나면서 역시나 구리, 철강 수요 등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종목들 관심주 두고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결국 이제 금리만 알아도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 네.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가 대략 보이고 네. 그리고 이 금리로 인해서 우리가 쇼크가 올 것인지 만약에 온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미래의 청사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 두세 가지 정도 안에서 실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큰 틀을 여러분들이 파악했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앞에 놓여있는 경우의 수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증시가 오를지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를 맞춰달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투자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연준이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네.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아유 침이 다 튀네.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네. 하늘밖에 모르죠. 그렇죠.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우리가 우산을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내일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맞추라니까 기상청 왜 이거 못 맞춰?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예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증시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주식으로 저는 돈 제대로 번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면서 나아가셔야 한다. 근데 이거를 오를지 떨어질지를 맞추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쾌감을 잊지 못해요. 도박 심리. 네. 네,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 지금 최근에 이제 막 어디였더라? 트위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어디다 셀 이렇게 막 한마디 올렸는데 네. 손해 엄청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락을 맞춰가지고 떼돈 버는 거에 대한 네. 환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서도 보면 유아인 배우가 엄청나게 하락에 네. 베팅해서 떼돈을 벌잖아요. 네. 그런 카타르시스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난 그냥 확실하게 네. 매우 높은 확률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전적으로. 네, 그렇게 네. 아주 남들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 예측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하드코어로 자신을 밀어넣으십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갔다고 프리미어리그 갔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증시 하락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손흥민만큼 너 왜 축구 못하냐? 너 왜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 못하냐? 너 왜 임요한처럼 게임 못하냐? 네. 똑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요한처럼 뭐 손흥민처럼 마이클 조던처럼 운동이랑 게임 잘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누구나 연습해서 레이업 정도 잘할 수 있고 슈팅 좀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정감 있게 실력을 늘리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1%, 0.1%가 될까 말까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99.9%를 대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매매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증시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99.9%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매매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네. 되게 게을러요. 저 엄마한테 맨날 혼납니다. 네. 빨리빨리 저 일어나라고. 네. 늦잠도 맨날 자고. 네. 그런데도 돈 벌어요, 주식으로. 이렇게 게을러도 돈 벌고 네.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해도 돈 법니다. 시장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기에 맞게 다 대응해서 결국 돈 법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급하게 할 필요 없고 직장인분들 맨날 그 주식창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지 힌트는 드렸어요. 네. 철강이랑 시멘트 이런 걸 보셔야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 9시부터 이어지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확률 높은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금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향후 시장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법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단타장인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입니다. 매수가 36,100원인데요. 오늘 1% 상승하면서 35,000원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살짝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네. 두산밥켓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인데, 네, 뭐 농업 관련 기계 이런 거 맞을까요? 예, 일단 뭐 두산밥켓은 이전에도 한번 많이 네. 얘기가 나왔었어요. 제가 또 추천도 드렸던 건데 네. 미국에서도 이제 수혜해 볼 수 있겠다. 미국 인프라 투자에 수혜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추천드리고 나서 증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쭉쭉 빠지니까 또 이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뭐 저는 뭐 그 일상이라서. 네. 근데 항상 중요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욕을 하셔도 계속 오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짜증 내고 불만을 토로하셔도 그거는 발전이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왜 떨어지는지, 분명히 이거를 투자해도 되는 건지를 물어보셔야죠. 네. 주가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해서 매수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한 3만 6천 원 가격대가 지금 저항대가 될 거예요. 네. 그 위에서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긴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시장에서 말라붙어서 한 단계 하단으로 이렇게 지금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11월 이때쯤에 한번 반등을 보여줬는데 다시 꺾였어요. 12월 이제 1월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분명히 또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순환주, 민감주 보시라 말씀드렸죠. 철강, 시멘트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도 해당됩니다. 건설 쪽이 이제 민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재건 얘기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36,000원 돌파하면서부터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제 가격 상단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45,000원 가격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했을 때 들어가셨으면 그냥 꽉 붙잡고 가셔서 그냥 45,000원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 네. 가면 그냥 그
핸드폰 끄고 보지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으면 보시고. 네. 그래서 한 45,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36,000원 가격의 저항선인데 이 경기 순환 민감주로 향후 상승 추세 나올 수 있다. 45,000원 선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좀 기간 갖고 장기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 상담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호텔 관련 종목 아난티입니다. 현재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익률의 20%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로 호텔에서 1조 원 돌파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아난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일반적으로 조정을 주는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를 줄이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세 자체가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래량 동반 이후에 단순히 이제 조정 주는 게 아니라 꾸준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전형적인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시총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5, 6천억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좀 무게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할 만한 슈팅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거래량 나온 것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때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대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 낮은 구간에서 훨씬 적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때 이 정도 거래량 이렇게 터졌었는데요. 주가는 더 높았습니다. 이때가 지금보다.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을 감안하면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 현재 21% 지난주에 왔을 때는 10%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아마 신고가를 또 썼을 거예요. 오늘 또 신고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가는 이제 또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고점을 계속 뚫죠. 갱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7,91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고 고점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슈팅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좀 익절을 해볼 만한데 여기서 한 20%만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 나오면은 현재 자리에서 20% 수익이 나오면은 거의 한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가 얼마죠? 6,500원이면 6,500원에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몇 프로지? 한 50%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못해도 30%는 수익 내셔야 된다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주식이 그래요. 이게 30% 수익 내려고 그러는데 한 25%, 6% 갔다가 거기서 고꾸라져요. 그냥 25%에서 매도할 걸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30%까지 못 가고 20몇 %에서 한 번 더 참았다가 15%까지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견뎌야 그래서 한 번 더 딱 치면서 이제 40, 50% 수익 구간으로 가요. 그래서 주식은 중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최소 밴드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럼 1%도 양보를 하시면 안 돼요. 1%도 양보 안 하는 건 좀 심했는데 그런 좀 강하게 말해서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쭉 가져가셔서
목표한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고 중국인들의 여행객 뭐라 그랬다 요커라 그랬나? 네, 중국 관광객도 이제 요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6커라 그랬나 요커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국의 관광객들. 네네. 중국의 관광객들이 돈 풀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쏟아지는 그런 이제 소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본다면 좀 더 노려볼 수가 있겠고 이제 마스크도 벗잖아요. 네, 벗었죠. 벗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리조트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좀 더 이제 방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네. 정말 완전히 이제 개방되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기대해 보면서 아난티는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도 뭐 짱짱하니까요. 네. 네, 아난티 거래량 줄이지만 우상향 보이는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구간이고요. 본격적 상승 이전인 고점 돌파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도 여전히 본격적인 소비가 들어오지 않은 만큼 이 거래량 터지면서 끌어올리면 약 10,000원대 가격 정도에 다시 한번 수익 실현 의견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29일에 매수했던 비슷한 종목 GKL입니다. 오늘 소폭 조정 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19,830원으로 조금가 형성했는데요. GKL도 좀 비슷하게 중국인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GKL도 마찬가지고 아난티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저가 매수, 그다음에 이제 고점 매도를 추구하는데 네.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매수를 잘 못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새 무슨 카지노를 하러 가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긴축 네. 불황 아니냐 불황 하면서 네, 경기 불황 아니냐. 네, 무슨 카지노를 하냐 이러는데 네. 불황이니까 사야죠. 호황일 때 카지노 막 사람 넘쳐날 때 투자하면 그게 뭐 매매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불황일 때 투자하셔야 됩니다. 카지노 같은데. 근데 지금 실제로 GKL 같은 경우에도 여행객들을 준비하면서 벌써 용산 드래곤시티에 이제 입점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가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벌써 입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충분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네. 카지노도 강원랜드도 있는데 굳이 제가 그래서 GKL을 말씀드린 거예요. 또 용산에다 이제 좀 알박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용산 여러분들. 네. 강남의 뒤를 잇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만큼이나 그래서 제가 서부 T&D라는 기업도 많이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네. 서부 T&D가 그 드래곤시티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가치만 2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니 뭐 용산 또 땅값 올라가고 그러면은 뭐 더 오르겠죠. 그렇죠. 뭐 저가 매수 찬스죠. 뭐. 네. 그래서 뭐 연결지어서 서부 T&D도 그렇고 거기 입점해 있는 GKL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지금 뭐 아직 추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KL 경기 불황 시기에 호황을 미리 노려보며 매수 가능한 저점 구간이다 이야기와 함께 또 지리적으로 용산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혜 특히 예상된다. 그리고 폴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매수했던 효성 TNC 화요일 수요일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판덱스 리오프닝 관련 주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많이 올랐는데. 네, 역시 또 인기가 네. 있는 거는 이제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끊이지 않습니다. 룰루레몬 제시믹스, 네. 여성분들의 워너비템, 네. 거의 뭐 이제 피부 같은 옷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저는 없는데. 네, 잘 그래서 뭐 아시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그렇고요. 네. 등산복으로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이제 등산 잘 안 하는데. 네, 추우니까.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좀 핑계긴 한데 예전에 하나 또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정말 많이 입으세요. 이런 레깅스 같은 게 뭐 진짜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동할 때나 일상복으로도 운동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뭐 체형 보정 효과도 노리시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이것도 막 한창 그래서 막 갑론을박도 많았잖아요. 몸매가 너무 드러나서 이거 민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관심이 있다. 그렇죠. 사회에 지금 이게 엄청 퍼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논란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엄청난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이런 스판덱스 기업, 네. 효성 TNC가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가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이 정도면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때리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20% 좀 안 되게 수익을 내고 계실 텐데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갱신했죠. 네. 지금 현재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성 TNC는 계속 가져가 보시면서 노리시고
중국 7억 명의 여성 인구 소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트렌드 여러분들 잘 잡아보시면서 과거에 필라가 생각나더라고요. 필라가 한번 엄청 네. 원래 진짜 필라 학생들이 엄청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죠. 제 인식에선 필라 브랜드는 네, 약간 정말 옛날 브랜드거든요. 네. 근데 완전 천지가 개벽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필라가 생각날 정도의 효성 TNC였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TNC 이 스판덱스 논란의 중심이 있는 트렌디한 업종의 기업입니다. 추세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중국 소비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일에 매수했던 화장품주 청담 글로벌입니다. 1월 2일에 매수했습니다. 수익률 40% 육박을 했고요.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전문가는 종목이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 현재도 수익권에 계속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뭐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겸손하시기까지. 네, 지난달 한 12월, 막 작년 9월, 저 그때도 방송 나왔는데 네. 그때 준 종목들 아주 뭐 아사리판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하시기까지. 네. 근데 뭐 저는 그 주가 떨어진다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갈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좋은 거죠. 네, 좀 시간의 문제고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죠. 바로 올라가면은 큰 돈을 넣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대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죠. 큰 돈을 못 넣은 대신 빨리 수익이 나는 거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거고 대신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세상에 여러분들 그렇게 뭐 쉬운 거 없습니다. 주식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작년 9월부터 이제 해오신 분들은 또 좋은 수익 낼 수 있고 청담 글로벌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시기를 잘 맞아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또 수익이 나는 건데 운 좋다기보다는 그냥 시기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림 나오니까 이제 매도할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자리 딱 잡아드리는 요 구간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해서 계속 가져가시고요. 이탈하면 좀 이제 수익 실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청담 글로벌까지 AS 봤습니다. AS 진행해주신 단타장인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입니다.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실까요? 일단 뭐 오늘 종목은 제가 솔직히 이제 철강 시멘트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썰전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은 아니에요. 관련 종목이 아닌가요? 네, 오늘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왔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맞는데 추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돼서 그 철강이나 시멘트에 관련된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시 종목은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형의 사업 스타일을 하고 있는 기업을 준비해 왔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실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사람 볼 때랑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사람이 제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좀 좋아요. 정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느낌이 틀린 적이 살면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뭘 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촉 느낌.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 입만 산 사람이다.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판타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업을 한다는 거 엄청 이제 나를 갉아먹는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죠.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저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다른 사업 이거저거 벌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
보면은 있죠. 네. 이거 사업에서 지금 실적 보면 별로 돈도 못 벌고 있어요. 네. 근데 또 뭐 지금 뭐 우주항공 뛰어든다고 하고 지금 핫하니까 네. 지금 뭐 스페이스 X니 핫하니까 또 그거 사업한대요. 네. 또 어디서 뭐 투자금 막 끌어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이런 데는 저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한 가지만 파는 회사. 한 가지까지는 아니어도 네. 하던 거나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노리든지. 이렇게 저는 이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어떠냐면 하던 거 제대로 하고 다음 거 노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으로 돈 잘 벌고 네. 그리고 그 성공한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챙기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렵게 안정성이다 성장성이다 그러는데 이 기업을 재무나 이제 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네. 이 입만 산 기업인지 그냥 일만 벌리는 회사인지 아니면 진짜 실속 차리는 회사인지. 네. 그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책을 보면 거기서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럽니까? 가서 회사 갔을 때 사무실이 너무 후줄구레하고 매출은 잘 나는데 사무실 후줄구레하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 네. 아, 물론 투자해야겠다. 무조건 그 네. 직원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네.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기존 사업으로 휴대폰이랑 이제 전자담배 배터리팩을 안정적 매출을 끌어오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유율도 잘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안정성에다가 성장, 이번에 메타버스랑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2대1도 KG그룹 거잖아요. 네. 제가 KG그룹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네. 그냥 여기 출연해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KG그룹은 기존 안정성 있는 캐시카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KG 스틸, 동부제철도 인수를 했고 성공리에 흑자 전환을 시켰어요. 네. 이번에 쌍용차 인수했거든요. 네.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해야겠죠. 잘 해야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네. 동부제철 그거 업계에서 그때 당시에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 적자 저거 엄청난 기업인데 인수했다 큰일 난다고. 네. 지금 흑자 어마무시하게 내요. 근데 지금 이 기업도 저는 물론 뭐 KG그룹하고 비교는 못하겠지만 네. 그런 맥락을 좀 비슷하게 저는 보는 관점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정성 성장과 주가 추세 전환도 시작한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추세도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종목이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받아가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종목이구나. 그냥 저거 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가 아니라 네.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사후 관리를 노란톡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냥 책임감 있게 끝까지 끌어가주는 전문가랑 같이 해야지 그냥 방송에서 이 종목 그냥 얘기했는데 뭐 올라가면 말고 뭐 떨어지면 뭐 그냥 모른 척하고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떨어지면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냐고 저한테 따지시란 말이에요. 어디 오셔서 하단에 지금 QR코드 노란톡 들어오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이제 또 앵커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세요. 네. 먼저 전략적 힌트로 기존 사업 휴대폰 및 폐배터리팩 사업 우수하고 또 새로운 사업 시도인 메타버스 로봇 관련 사업 등으로도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해드리고 나서 사후 전략도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주 사후 전략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직후 9시에는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대공개 유망주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2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